네, 지금부터는 업종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고 또 업황 반전 기대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표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랐긴 했는데 뭐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추가 상승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이 업황의 어떤 바닥을 만들어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잡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급을 지금 줄여서 업황의 바닥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의 회복이 이제 나타나야, 이제 완벽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자 형태의 어떤 성장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상승의 조건은 이제 반도체 수요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의 회복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고가 또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느냐, 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아마 동참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이제 수요, 네. 뭐 예를 들면 PC나 핸드폰이나 뭐 서버나 네. 서버 쪽은 뭐 챗GPT 때문에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예. 안 좋고 사람을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는 V자 형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자가 나오면은 거의 한 분기 이상을 지속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V자보다는 U자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반도체주도 하반기에 뭐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너무 많이 갖기보다는 그냥 뭐 좀 아쉽지 않을 만큼만 갖는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V자 말하면 한 분기 다음 분기에는 바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U자라는 것은 적어도 한 두 분기, 세 분기 이리까지 네.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이제 사이클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줄어든 거 예. 이게 진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갈수록 모든 제품들을 자기가 자력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쌍순환 정책 예.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예. 반도체도 나름대로는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주에 대한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장비주라든지 또 요즘 뭐 후공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사실 지금 당장 소부장 업종들이 엄청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투자를 할 때 예. 다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되어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기대는 있지만 사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현실화되는 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그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분야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클리닝, 예.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네. 이런 분야들도 되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율, 예. 완성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이제 클린화 작업들, 네.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만드는지 이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네. 어떤 또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공정하고 테스트 공정에 관련된 업종, 네. 이 부분이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조금 더 전망이 있어 보인다. 네, 지금 당장의 네. 어떤 감산이나 네. 어떤 뭐 투자 축소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전망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올해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좀 올랐고 뭐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전고점에 비하면 주가가 한참 낮지 않습니까? 뭐 올해 뭐 후반기라도
전고점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전고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올해 적자나 아니면은 적자를 겨우 면하는 정도인 거에 비해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내년까지 현대차,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IRA 법안인데요. 네. 그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 사실 이제 포드 GM을 위한 법안이지 네. 현대차, 기아차를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불이익이 있겠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네. 이게 자동차라는 업종은 할부 금융에 되게 민감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예. 떨어지는 사이클에 훨씬 더 강한 업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금리가 적어도 동결 내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두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자동차는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이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좀 뭐 저도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되 근데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 때 이미 자동차를 좀 꽤 많이 샀다라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자동차 시장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하니까 네. 미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제 전기차로서 저희가 잘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IRA 법을 뚫어내고 GM 포드보다 확실한 경쟁력, 테슬라보다도 확실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질문할 게 꽤 많은데, 예. 우선 셀 3사 같은 경우는 소지주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셀 3사도 좀 기회가 올까요? 네, 저는 셀 3사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먼저 저는 아주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시장 보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 이제 소재주 특히 이제 양극재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한국의 그 양극재 업체들이 진입 장벽도 높고 네. 사실 경쟁력도 높고 예.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양극재가 배터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양극재가 강한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문제는 양극재 한 3개, 4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이제 셀 3사를 능가할 정도로 네. 너무 커져 버렸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셀 3사의 문제는 약간의 그 이익 마진이 예. 적다라는 게 있고 양극재는 어쨌든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양극재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재주의 어떤 전체 시가총액이 셀 3사의 시가총액을 능가해서 넘어서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셀 3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올 수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셀보다는 소재주가 강했고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는데 말씀대로 양극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들이 많은데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지금까지 정도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은 어떨까요? 재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의 상황이 경기가 좋으면 네. 이 업종도 되고 저 업종도 될 텐데 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예.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에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아주 강한 랠리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건강한 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은 빵류의 주식들도 예. 굉장히 좀 강했다가 또 한 반년이나 한 해 정도는 그냥 플랫하게 갔다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또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에서의 어떤 투자는 조금 길게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뭐 양극재의 어떤 성장성,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말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소외됐던 뭐 비중은 물론 작습니다만은 뭐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전해, 동박 이런 이제 여타 소재주에게도 이렇게 좀 매기가 돌 것인가 그렇게 궁금들 한데 그쪽은 어떨까요? 뭐 당연히 같이 가는 산업이니까 네.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양극재가 갖고 있는 어떤 국내 업체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예. 좀 높고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경쟁국하고 비교해 볼 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그 속도, 네. 달력, 강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2차 전지 소재주 말고 장비주들은 어떻습니까? 장비주들은 기회가 있겠죠, 계속. 근데 이제 이게 그 가격에 있어서 네. 소재주들은 뭐 리튬이든 니켈이든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증가를 하죠. 반영해서 정가를 할 수 있는데 예. 장비주들은 정가를 하지 못하고 시장이 커가는 것과 똑같이 같이 가니까요. 예. 조금 그 바게닝 파워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그다음에 ROE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금리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 이런 판단이 들고 긴축 완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게임, 메타버스 같은 이른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생기는데 문제는 주가는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런 업종은 어떻게 앞으로 좀 한번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상당히 기간 기다려야 될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로나 때의 어떤 강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동력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성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실적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폭발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예. 좀 예전보다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끝은 아닌 게 미국에서도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또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메타버스든 뭐 새로운 그 뭐 AR이나 VR 기계라든가 예. 뭐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새롭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서 보면 이제 뭐 건설, 철강, 화학, 조선 이른바 가치주들 요 주식들의 어떤 업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기와 민감한 업종들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이 조금 가격도 올라오고 거래도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철강, 네. 화학, 소재 네.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쪽들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텔, 뭐 면세점, 백화점, 또 여행, 화장품 이른바 중국의 리오퍼닝 관련주들 뭐 그동안 기대와
달리 좀 주가는 부진한 편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뭐 관광객이 국내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쪽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예.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가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순서입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홍콩으로 네. 별로 본토 관광객들이 안 갔습니다. 아. 그 1, 2월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10%밖에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풀었고 왔다 갔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리오프닝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여행을 가도 안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때부터는 좀 더 여행객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씀씀이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히려 하반기에 이런 중국과 관련된 소비들은 네. 한번 그래도 기회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하반기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이 더 흘러야 네.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월 이전까지는 보면은 이제 뭐 돌발 변수에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약간 제외하면은 특별한 뭐 이슈가 없이 지금 시장이 좀 비교적 뭐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사님이 볼 때 그래도 좀 이런 업종은 뭐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좀 유망해 보인다 그런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주도주가 2차 전지,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반도체라는 거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빼고요. 예, 저는 이제 정유화학 업종, 에너지 업종을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 들어서 오펙도 감산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를 각국들이 좀 더 그 무기화하고 좀 더 이제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산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조금만 경기가 안 나쁘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에너지 업종 저는 그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산 업종입니다. 예. 그 이제 내년 조금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내년 1월에 그 대만의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대만 보면 총통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총통 선거도 총통 같이 선거.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보면 이전 총통들이 한 명은 중국하고 한 명은 미국하고 네.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럴 때는 또 방산업종이나 뭐 우주항공업종들이 예. 또 한 번씩 기회를 잡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업종, 반도체 업종도 좋지만 그 외에 뭐 이런 업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너지 업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원전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어떨까요?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차라리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많이 갖고 예. 그거에 비해서 IRA 어떤 법안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중에 보면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예. 그 업종들의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는 또 그런 업종들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5월 시장을 예측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허재환 이사님이 낙관적으로 전망한 몇몇 업종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